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멀티팩트 스타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자거래 상한이 115만 주 가량 나왔습니다. 주가는 5일 이평선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소부장 종목들까지 같이 동반했고요. 그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밀렸던 2차전지 관련되는 셀업종이나 소재, 장비 종목들이 대부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코스닥이 3% 넘게 일단 강세가 나왔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이 정시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장 대비해서는 큰 어떤 흐름으로 가진 않았고 그냥 소폭의 어떤 상승세 흐름으로 좀 갔다는 게 특징이죠. 이런 어떤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어떤 섹터가 2021년도에 코로나 때 최고점을 찍고 연수로는 3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라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관련되는 이제 당뇨 비만 그 관련되는 어떤 섹터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의료 AI 관련되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상반기라든지 하반기의 어떤 흐름에서는 크게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멀티팩트 스타일 분석. 보통 이제 펀드 할 때 이제 스타일로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배당주냐, 뭐 성장, 안정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 형태로 하는데요. 주식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을 넣어서 HLB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흐름하고 개별 종목 간의 어떤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일단 베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1 정도 올라갔을 때 그만큼 따라가면 베타 개수가 1이고요. 시장은 1 올라가는데 뭐 종목이 2가 올라가면 베타 개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종목의 어떤 시장 대비 민감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종의 어떤 베타와 이 HLB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0.01이다. 이 말은 시장이 올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 방향성이 역방향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에 비해서 HLB는 0.67이라는 거는 상반기에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한 50% 고가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 있어서 0.67인데 상반기에 이런 어떤 흐름이 없었다면 대부분 어떤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대형주가 이제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거시경제 민감도의 수치가 좀 높아져 있거든요. 이 거시경제라고 하는 말은 이 매크로 변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변수의 대표적인 게 뭐 물가도 해당되고 뭐 환율, 금리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매크로 이코노미에 그 민감한 특히나 이제 HLB 같이 이렇게 시약 개발 관련되는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할인 자체가 일단 금리 단위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서 굉장히 민감도 있게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 민감도를 보면 1.68이니까 제약바이오는 여기에도 잘 안 따라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HLB는 여기도 좀 강하게 좀 있고 이 변동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주가 수익률의 어떤 절대적 변동성과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 변동성인데 말 그대로 이제 변동성이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나타나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박스권 고점에 가면 뭐 수급 요소라든지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흐름보다는 변동성 요인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 리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단기 주식 수익률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바짝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또 바짝 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이제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한번 움직일 때 하고 움직이고 예, 떨어질 때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3, 4조에 있으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수익 건전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탈에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가 이제 내년도에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이 허가 이후에 이제 매출이 제대로 진성 매출이 향후에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의 어떤 이 주가 흐름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전히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좀 부진하게 지금 반영하는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2019년도에 어떤 도래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3, 4년 정도 지금 이 박스권 흐름을 가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 차트에서는 추세 전환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그 파라볼릭자의 어떤 월봉상에서 어떤 추세 전환 시그널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연속되는 국면에 있었을 때 이제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HLB의 어떤 중기 라인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좀 기대하려고 하면 2018년도에 이제 17년 18년도에 7, 8개월 요런 정도의 어떤 급등 구간에 이렇게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근데 이 구간도 사실 이제 단기로 이제 급등하는 구는 월봉상에서 한 몇 달 정도죠. 예. 한 몇 달 바짝 이렇게 올라가고 그 뒤에는 그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거든요. 이게 꾸준히 올라간다기보다는 월봉상으로도 이제 급등하는 어떤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도 보면 어떤 특정한 이제 한두 달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몇 달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 끝나버렸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올라간 것은 이제 연초 대비해 가지고 한 50% 올라갔습니다만 급등으로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장대 양봉의 월봉을 보여주면서 올라간 적은 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윗골이라든지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유동성 유입의 어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추세 라인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어떤 반등이 나옵니다만 아직 이제 그런 어떤 위치의 어떤 가격 수준이라든지 거래량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어떤 편이다.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뭐 1.53% 반등이 나와서 여기도 그렇게 이제 반부패 관련되는 조사로 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올해 올라갔던 부분을 대부분 다 돌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어떤 상반기 때의 어떤 고점 라인은 아직 넘어가지 못하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차트상으로 월봉상이나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자, 수급 라인에서 뭐 중요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다만 이제 오늘은 어제보다는 이제 공매도 거래 비중 자체가 한 자리 숫자로 다시 또 줄었죠. 그래서 공매도 거래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참 이렇게 두 자리 숫자 있다가 다시 또 한 자리 숫자에 왔을 때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야 되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는 여전히 이제 800만 주대 중반. 진양곤 회장의 어떤 지분이 900만 주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체결 상한이 그나마 오늘 체결만큼
상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 이런 흐름들이 좀 대규모 이렇게 체결 상한이 나타났을 때 이게 시차를 주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나 주가에도 영향을 줄 건데요.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 자, 뭐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큰 흐름을 못 냈죠. 그래서 한 31,000원대 위로는 좀 가야 되는데 3650원 장중, 그리고 뭐 종가로는 3310원이니까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큰 흐름을 오히려 거래량을 전일보다 줄이면서 플랫형으로 좀 움직였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은 이제 5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의 유입이 뭐 기간과 더불어서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뭐 개인들은 일단 매도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바닥권 탈출을 하기 위해서 31,000원대, 32,000원대의 흐름들이 주반에 나오는지, 그리고 강한 어떤 흐름을 나오기 위해서는 이 35,000원대에 7월 달에 나왔던 이 연봉의 라인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의 주가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진입하기까지도 지금 10월달 들어서 조금씩 움직입니다만, 이 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좀 늘면서 이 양봉의 모습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언제 나올지,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계 흐름들은 그나마 또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어떤 흐름의 양봉 출현들을 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